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강사 김은희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 합격을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자,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100% 합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실기 기출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담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출 문제 풀이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본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준비 요령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산업계의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서 영업이나 재무, 생산 등의 분야에 대한 경영 분석은 물론 또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인 항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제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이 검정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응시 종목 등급이 2급인데요. 자, 1급과 2급으로 응시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2급이죠. 자,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필기 시험은 컴퓨터 일반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 두 과목으로 치러지게 돼요. 반면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 실무 부분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시험에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기 시험은 컴퓨터 작업형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에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을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시험 시간은 40분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1시간이 아닌 40분 동안 시험이 치러진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자,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 점수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 실무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경우 1급은 두 과목이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아직 필기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필기 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과목 응시로 객관식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이고요.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이 두 과목이 모두 100점 만점 기준인데 과목당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을 맞은 상태에서 두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이 되어야만 필기 시험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또한 필기 시험 합격을 하셔야지만 실기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응시 소프트웨어는 오피스 200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제품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버전. 그중에서도 스프레드시트 엑셀 2007 버전으로 응시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총 4개의 작업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총 4개의 작업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기본 작업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과 서식 설정, 조건부 서식, 필터, 외부 데이터, 카메라와 같은 기능들이 언급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랜덤한 형태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3개의 큰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1번 문제는 입력이고요. 2번 문제는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3번 문제가 그 외의 기능에서 랜덤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세 문제에 대한 배점이 총 20점인데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15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아주 어렵지 않은 정말 기본적인 작업들이기 때문에 뭐 최소 목표 점수 15점으로 잡았지만 20점, 100점 충분히 다 얻어갈 수 있는 항목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수식과 또 함수를 이용한 수식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총 5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5문제 배점이 40점이니까 한 문항당 8점씩 배점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최소로 목표로 하는 점수는 24점이다. 자, 3개의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얘기는 5문항 중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3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문제에 따라서 정말 5문항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이 바로 24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는 분석 작업인데요. 자,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부분합이나 정렬, 그리고 피벗 테이블,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 등의 기능들을 요구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2가지의 형태로 문제가 2문항 출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또는 뭐 데이터표와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랜덤한 형태로 무작위로 2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각 기능들이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다만 이 매뉴얼을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 지침 이 메뉴를 잘 사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또 문제 해석 능력이 좀 따라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분석 작업의 배점은 2문제 각 10점씩 20점 배점이 주어지는데 자, 우리는 요거를 모두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만 잘 익히신다면 자, 누구든지 최소 목표 점수 20점 배점을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작업이에요. 기타 작업은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과 차트에 대한 기능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출제가 될 거고요. 매크로는 소문항으로 2가지, 2개의 매크로를 작성하고 차트에서도 역시 소문항으로 5가지 항목이 출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큰 문항으로는 하나, 2개예요. 그래서 그 배점이 20점입니다. 자, 매크로나 차트도요. 분석 작업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메뉴 실행 방법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수행이 가능한 파트이니까 배점 20점 모두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배점 100점 만점 중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소 목표 점수를 잡게 되면 안정적인 커트라인이죠. 79점 획득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의 목표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점수 이상으로 뭐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100점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본 강의에서부터 아주 내용을 알차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학습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총 작업 유형이 4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중에 기본 작업에서는요. 자,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입력. 여러분들 타이핑 잘 하실 수 있겠죠. 타자 입력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또 그 밖에 서식이라든지 기본 유형에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작업 파트이고요. 자,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함수. 여러분들이 함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함수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잘 이야기하고 따라와 주신다면 또 반복적인 연습을 하신다면은 기본기를 튼튼하게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 작업 파트 부분에서는 가장 함수의 기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식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의 충분한 실전 문제들을 제가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잘 보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함수 한번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끝!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계산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건 결국은 계산 작업이거든요. 계산 작업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메뉴 기능을
자, 메뉴에 대한 기능을 잘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수행하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한 각 메뉴들이 무엇이 있고 그 각 메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 문제에서는 어떻게 지문을 출제하는가? 이 부분만 잘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단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기타 작업은 자칫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이 매크로라든지 차트가 이 실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 작업에 대한 순서만 잘 기억한다면 모두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잘 파악만 하신다면은 누구든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강의를 잘 들으시는 거겠죠. 강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바로 그거죠. 이해가 안 되고 순간 자칫 놓쳤다면 다시 뒤로 돌리셔서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제가 한 번에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잠깐 딴 생각해서 놓쳤다면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매 강의에서 여러분들 함께 연습하실 수 있는 실습 파일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이 실습 파일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놓고 묵히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연습을 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실수록 합격의 길이 쉽게 열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우리 즐겁게 공부를 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손에 딱 넣는 그 날까지 자,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